트럼프가 지금 북한 관련 발언으로 미국에서 정치권과 조야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식의 협상 전술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런 트럼프의 어떤 말들이 지나치게 가벼웠다. 특히 국가정보국 국장을 작년까지 했던 토니 별레어가 트럼프를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한 내용을 보면 한일 양국은 북한과의 충돌에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들 국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의 처리 방식이 상당히 불신을 초래할 거다. 트럼프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까지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 등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과 멀어지는 전략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실망할 일이 벌어질 거고 북한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블룸버그 통신을 5월 1일 날 만나서 김정은과 적절한 상황이 되면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화 카드를 흔들었고, 만나는 것이 적절할 상황이라면 정말로 영광스러울 거다. be honored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긴급 속보라고도 말하면서 대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 스파이스 대변인, 요즘 트럼프 말을 주워 담기 바쁜 사람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이 말한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즉 북한이 비핵화 된다면 만날 거다. 이런 말이라고 트럼프의 신복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꿈보다 해명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근데 이날 5월 1일 날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제미너 인터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면서 북핵 위협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행동을 통한 북핵 해결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대화와 군사 옵션을 동시에 이렇게 흔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김정은이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너무 급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하다가 긴급 뉴스라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언급하고 만나면 영광이다라고 리얼리티 쇼 하듯이, 과거에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로 보면 대화와 군사 행동의 카드를 모두 꺼내었고 트럼프다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국 대통령의 행동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매우 가벼운 처사고 동맹국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해설을 하면서 참모들이 적절한 상황이라서 만난다라는 것은 북한이 핵위협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제가 전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에 대한 단서는 달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트럼프를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결국 특사 등이 오가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해석을 할 때는 트럼프의 사드 비용 10억 불회가 그런 돈 문제나 발언 내용을 주목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트럼프 말은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의 행동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엊그제 트럼프의 그 돈 발언에 주목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깜론을박하지 말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과 그 발언이 노리고 있는 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매티스 장관 등 외교 안보팀이 트럼프가 우왕좌왕 쏟아붓는 내용을 잘 수습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성향을 보자면 말 하나하나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한 달 동안 대선 후보 당선된 사람은 미국 관련, 북핵 관련 입을 다물으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가 말한 요지는 비핵화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언론은 신이 났습니다. 김정은 만나는 게 영광이냐? 학살자에게 아첨을 한다. 미 협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백악관은 김정은이 그래도 국가 원수다. 외교적 표현을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워 담는다고 식은 땀을 흘립니다. 자, 민주당은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고 공화당도 김정은 대화를 망급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압박을 강화할 때다. 또 존 맥케인은 폭군 김정은을 칭찬한 부분은 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 이어 싱크탱크들도 그 영광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무리 협상 전략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 압박에 집중해야 된다면서 트럼프만의 서툰 방식이다. 김정은을 멸시해온 중국이 트럼프 발언을 깔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굉장히 공화당에서 중진이죠. CNN에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 안 된다. 나로서는 자국민의 화학무기를 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성가대 소년처럼 보이게 하는 김정은과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어렵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미국의 제일 나쁜 놈이 아사드인데 아사드가 김정은 앞에 세우면 성가대 소년, 즉 착실한 놈으로 비춰질 만큼 이렇게 김정은이 나쁜 놈인데 이런 나쁜 놈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 말로 언론과 미국 의회에서 문매를 맞았고 문재인 후보는 갑자기 트럼프 방식에 동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요 2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바꿨다.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 심지어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북을 움직이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나도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이성적이라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한 레토릭을 사용하지만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한 사람이다. 나도 북핵을 풀기 위해서라면 실용적인 접근을 할 생각이다. 자, 문 후보가 트럼프에 동의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니까 인터뷰어인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안나 파이필드가 트럼프와 동의한다는 말만 들으러 인터뷰에 온 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워싱턴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고 했던 지난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문 후보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일과 충분한 선 논의를 한 다음에 북한에 가겠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해명을 하고, 문 후보는 단순히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만나지는 않겠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경우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절차가 생략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면서, 민주적 절차 확보를 위해 한국이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거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이 한국 선거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느냐 하고 물으니까 문 후보는 미국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민주적 절차 없이 선거비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전작권과 관련해,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다만 한국이 한반도 문제 결정에 있어서 미국, 중국, 북한, 미국 간의 논의를 팔짱 끼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지는 일이 한미 동맹에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 후보 이 트럼프를 갑자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5월 1일 날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다, 만나면 영광이다. 그러니까 문 후보가 5월 2일 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말에 동의한다 하니까 오죽했으면 인터뷰어가 트럼프 동의한다 말 들으러 온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자, 문 후보 트럼프 말에 동의하면요, 사드 10억 불 발언 이런 걸 가지고 그 토론회에서 그렇게 신이 난 듯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배경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한국 대선 이후에 자기 정권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요 정도만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언론이 문재인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 그냥 인터뷰할 때 나올 소리가 뭔지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요, 지금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동의한다 하니까 미국 언론이 어리둥절해진 거겠죠. 자, 트럼프 우왕좌왕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기도 합니다. 트럼프한테 무슨 예의 발라라, 무슨 표현 쓰지 마라, 표현이 지나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안정성을 갖다가 낳지 않는 거고 한국,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거다, 이런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쥐버릇 개 못 주듯이 절대 버릇 고치는 사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칠 듯 하다가 니 만나줄게 이러면서 북한도 헷갈리게 하고 있고, 한국의 자기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 불러다가 딜 쳐서 끝낸다라는, 제가 북미 대화가 전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한국의 정권에 보내는, 자기 정권에 보내는 심각한 경고라는 부분입니다. 너네가 우리 덩치면 우리는 너네보다 훨씬 빨리 너네를 빼고 북한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못해서 안 하느냐.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근엄한 언론이나 여야 중진이 바라볼 때는 지극히 위태로워 보이는 거겠죠. 왜? 그들은 지금까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에는 안 옮겼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잡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북한을 끌고 갈 거고, 그 전선에 한국이 이탈하는 순간에 북한하고 딜을 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문 후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2일날 토론회 가서는 또 10억 불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문 후보는 이 트럼프 따라가다가는 문 후보도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트럼프와
뭔 카드를 마지막에 내 뽑을지 모르는 그런 선수입니다. 같이 포카를 친다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후보. 자, 이럴 때는 그냥 트럼프 말을 따라다니다가는 어지러워서 쓰러집니다. 말을 따라갈 게 아니라 왜 저러는가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대변인 요즘 트럼프 말을 주스 담기 바쁜 사람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틸러슨 장관이 말한 비핵화와 같은 것이다. 즉 북한이 비핵화 된다면 만날 거다. 이런 말이라고 트럼프의 신복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꿈보다 해명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근데 이날 5월 1일 날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제미너 인터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면서 북핵 위협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행동을 통한 북핵 해결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대화와 군사 옵션을 동시에 이렇게 흔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김정은이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너무 급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하다가 트럼프가 지금 북한 관련 발언으로 미국에서 정치권과 조야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식의 협상 전술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런 트럼프의 어떤 말들이 지나치게 가벼웠다. 특히 국가정보국 국장을 작년까지 했던 토니 별레어가 트럼프를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한 내용을 보면 한일 양국은 북한과의 충돌에서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들 국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의 처리 방식이 상당히 불시할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런 발언을 한 배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트럼프 말은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의 행동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제가 엊그제 트럼프의 그 돈 발언에 주목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깜론을박하지 말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과 그 발언이 노리고 있는 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매티스 장관 등 외교 안보팀이 트럼프가 우왕좌왕 쏟아붓는 내용을 잘 수습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성향을 보자면 말 하나하나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한 달 동안 대선 후보 당선된 사람은 미국 관련, 북핵 관련 입을 다물으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긴급 뉴스라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언급하고 만나면 영광이다라고 리얼리티 쇼 하듯이 과거에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로 보면 대화와 군사 행동의 카드를 모두 꺼내었고 트럼프다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미국 대통령의 행동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매우 가벼운 처사고 동맹국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해설을 하면서 참모들이 적절한 상황이라서 만난다라는 것은 북한이 핵위협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제가 전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에 대한 단서는 달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트럼프를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결국 특사 등이 오가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해석을 할 때는 트럼프의 사드 비용 10억 불 해가 그런 돈 문제나 다른 내용을 주목을 초래할 거다. 트럼프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까지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 등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과 멀어지는 전략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실망할 일이 벌어질 거고 북한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블룸버그 통신을 5월 1일 날 만나서 김정은과 적절한 상황이 되면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화 카드를 흔들었고 만나는 것이 적절할 상황이라면 정말로 영광스러울 거다. be honored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긴급 속보라고도 말하면서 대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 스파이스